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3월 31일 다음 달 말일 17개월 만에 공매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이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감시할 시스템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이제야 다시 시작되는 한국 증시 랠리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17개월 만인 3월 31일부터 재개됩니다.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상환 기간도 90일로 한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역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 회복하겠습니다.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MSCI 지수 편출입 관련해서도 네. 선진시장에 편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꼽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은 시장의 좀 자율성을 좀 높이는 부분이라는 부분, 이런 게 좀 또 공매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 증가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도 우리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안정성이나 아니면 다른 시장과 비교했을 때의 신뢰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3월에 재개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거죠. 물론 공매도 재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갑작스런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좀 업종 내에서 비싼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주가 변동성이 있을 때 좀 뭐 저가 매수 대응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공매도 물량이 그 일시에 나오면 그 하방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모처럼 그 기지개를 펴고 상승 시동을 건 우리 증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불법 공매도도 아직은 상당히 많은데 중앙 점검 그 시스템이 이제 그 가동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될지 의문시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생색내기 불과할 수도 있고 허점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고. 절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며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돼 선진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20개 은행장들과 만났습니다. 은행권들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재차 주문했는데 이는 도덕 불감증에 의한 횡령, 배임, 부당 대출 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유수빈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시중은행장이 대거 교체된 이후 이복현 원장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제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올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복현 원장은 은행권 부당대출 수준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조직 문화를 과감히 쇄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적발한 부당대출 규모는 총 3,875억 원. 전현직 임직원들은 직원 간 친밀감을 악용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집행될 수 없는 대출을 내줬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약 240억 원 부당대출에 대해서 금감원이 검사를 또 연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 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를 구현하는 한편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점증하고 있는 IT 리스크 관리에도 경영진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 중이란 지적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관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가 2차례 내려간 만큼 올해 1분기에는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2월달 이제 통화정책을 또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실 텐데 지금 이제 물가 추이라든가 환율 추이 또는 이제 뭐 내수 등 다양한 경기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GDP 성장과 관련된 전망 등을 볼 때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은행장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오는 27일에는 보험사 CEO들과도 만나 금융업계 전반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탁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선박 블록 제조기업인 현대힘스가 신사업으로 항만부두에 설치하는 컨테이너 크레인과 독립형 탱크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두 사업 모두 HD 현대사무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배석원 기자가 현대힘스의 신사업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현대힘스의 대불 4공장입니다. 작업자들의 불꽃 튀는 용접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약 2만 8천 평 규모 공장 곳곳에 대형 철제 구조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 국내 항만 부두에 설치될 컨테이너 크레인의 구조물들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작업 인력만 약 140명으로 모두 HD 현대사무의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HD 현대사무는 지난해 7월 부산 신항내에 설치될 컨테이너 크레인 제작 수주 직후 그해 9월부터 이곳을 임대해 본격 생산에 나선 상태입니다. 현재는 HD 현대사무가 이곳 현대힘스의 공장을 임대해서 컨테이너 크레인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향후에 현대힘스가 직접 이곳에서 컨테이너 크레인 구조물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힘스는 HD 현대사무의 항만 크레인 외주 제작사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양사 간 협의 사항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존 HD 현대사무의 크레인 생산 협력사를 현대힘스의 협력사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제 계획은 현대사무와 지금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 공정을 제작을 맡아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추후에는 저희 이제 항만 크레인 관련 현대사무의 전문 외주 제작사로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힘스는 기존 선박 블록 생산과는 별개로 항만 컨테이너 크레인 구조물을 연간 최대 10,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8기 정도의 작업 물량입니다. 한 24년도에 저희들이 매출이 2,250억 정도 되는데요. 향후에 이제 항만 크레인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전문으로 제작을 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한 10에서 15% 정도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에 따른 수익성 향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PG, 암모니아 운반선 등 A타입 독립형 탱크 제작 사업에도 일부 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장에서는 LPG 탱크, A타입 탱크의 이제 상부만을 제작해서 2개 블록을 이제 연결하는 조립하는 이제 공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하부 블록 또는 상하부 블록을 연결하고 그 위에 이제 보온 공정까지 지금 추가로 작업을 하려고 사무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항만에 중국산 크레인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현대힘스가 K 컨테이너 크레인 구조물 전문 제작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CNG 하이테크가 세미콘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유리기판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상용화는 내년으로 잡았습니다. 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CNG 하이테크. 세미콘 코리아에 참가한 CNG 하이테크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유리기판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중에 저희가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는 이종 접합, 그 이종 접합 중에서도 유리 위에 동박 붙이고 거기에 홀 내벽에 증착하는 거를 저희만이 독창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차세대 사업으로 저희의 2차의 먹거리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유기기판 대비 신호 손실을 줄이고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CNG 하이테크가 공개한 유리기판은 종횡비 1대5의 대면적화에 성공한 제품입니다.
특히 친환경공법을 적용해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고객이 요구하는 스펙 기준을 충족하는 안정적인 방리 강도를 구현했습니다. 밀착력이 기존 다른 업체에서는 한 2에서 5N/cm라고 하는데 저희는 7N/cm 이상의 방리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유리기판 시제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1대5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면적이 돼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1대10의 그 어스펙트 레이쇼에 있어서는 현재 랩 스케일이 성공해서 아마 올해 중반 하반기에는 양산을 대면적화 시키도록 노력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고객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유리기판 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SKC, 그다음에 그 LG이노텍, 그다음에 인텔 등 다양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그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R&D를 통해서 기술기를 향상시키면서 글로벌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CNG 하이테크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박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로킷 헬스케어의 오랜 파트너사인 드레즈캐피탈 라잔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상장 후 시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라잔 대표는 향후 전략적 협력의 핵심으로 AI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레즈캐피탈은 바이오 전문 투자사로 로킷 헬스케어와는 5년 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라잔 대표의 한국 방문은 로킷 헬스케어의 코스닥 상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잔 대표는 양사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I believed 5 years ago, I believe in Rocket's technology. I believe that they are in the right direction in organ regeneration and using AI that is very futuristic. 특히 라잔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AI임을 강조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와 드레즈캐피탈이 투자하고 있는 AI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ey need to be partnering different AI companies and bringing in different technology and different product to increase their sales. So I think the discussion they're currently in discussion with various companies, and I think you will see in the near future once it's concluded, it's going to be very exciting news. 로킷 헬스케어는 상장 이후 세계 최초 신장 재생 임상에 돌입하며 AI 기반의 초개인화 맞춤 재생 의료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상반기 중으로 세계 최초로 키드니 재생 임상을 한국에서 제일 큰 2개 병원과 협업을 해서 키드니 재생 임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종장기로 키드니도 하고 있고 하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상장 후 AI 기반의 혁신적인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며 드레즈캐피탈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2023년 12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현재 약 40개국에서 의료기기 등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의 제품을 수출, 시장 입지를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반도체 저장장치 전문기업 엔디바이스가 3월 초 코스닥 시장에 선보입니다. 이 기업용 데이터 저장장치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을 발판으로 올해 매출 성장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임혜정 기자입니다. SSD 설계 제작 전문기업 MD바이스. MD바이스는 중국 기업용 SSD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매출이 약 38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고 올해는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사는 2024년 H사로 매출로 387%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고 추가적으로 B사업 매출이 반영되는 2025년에는
기존 매출과 더불어 큰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용 SSD 시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78%를 점유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9.9%, 중국 및 기타 지역이 12.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IDM사의 중국 진입이 제한되자 이를 기회 삼아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MD바이스의 지난해 3분기 전체 매출 약 360억 원 중 중국 비중은 95.7%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글로벌 IDM사들이 진입이 조금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당사는 틈새 시장으로 공략을 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대부분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MD바이스의 총 공모 금액은 91억에서 105억 원. 투자 자금은 하이브리드 본딩 개발을 위한 클린룸 설치, SMT 라인 생산, 기존 사업 고도화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업군들을 추가를 하는 게 가장 목표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이외에 연관된 등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또 D램 산업이라든지 또 CXL 사업까지도 진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D바이스의 총 공모 주식 수는 126만 주, 1주당 공모 희망가액은 7,200원에서 8,350원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거쳐 3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박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사들은 그나마 재개발 사업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중견 건설사들은 쉽지 않습니다. 해서 찾은 게 바로 자체 사업입니다. 전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업 한파 속 중견 건설사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자체 사업입니다. 공사비 급등 탓에 아파트를 지어도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 성적도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미건설과 대방건설이 꼽힙니다. 지난해 우미건설은 시장에 공급한 5개 단지 중 3곳을 자체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대방건설은 총 6곳 4천여 가구를 모두 자체 사업으로 공급했습니다. 이 중 4개 단지가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지방보다는 미분양이 덜한 수도권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분양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이처럼 중견 건설사들이 자체 사업에 공들이는 이유는 수익성 강화입니다. 자체 사업은 토지 매입부터 시공, 분양까지 직접 진행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자체 사업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중견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흥그룹은 올해 3개 단지 2,300여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S 한양도 올 하반기 경기 김포와 평택 고덕에서 자체 사업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입지와 상품성이 자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성이 우수한 사안들을 중점으로 다룬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사업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분양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건들이라면 그 여파로 기업의 경영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사업 강화에 나선 중견 건설사들이 업황 불황을 딛고 실적 개선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청년, 즉 학생들의 창업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채용이 줄어든 영향이 있겠지만 스타트업 또는 벤처를 통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 변화도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16.4%입니다. 2021년 2월에 26.8%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1.5%포인트 하락한 44.8%를 기록해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 비중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취업 대신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대학들도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센터를 잇따라 개설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금 확보. 창업교육센터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교육,
창업지원금 신청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센터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창업 동아리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자 일단 뭐라도 하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곱지 않은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창업을 경험한 학생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뭐 대학원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러한 케이스가 되게 전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회사를 가더라도 길어야 20년이나 30년도 일을 못하는 100세 시대에서 창업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층의 창업은 더 이상 취업난 속의 차선책이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창업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보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위메이드의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20일 국내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위메이드를 창업한 박관호 회장의 경영 복귀작입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7,1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18% 성장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성장을 견인한 것은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흥행과 미르의 전설 IP의 중국 라이선스 계약 등입니다. 매출 증가에 비용 효율화까지 이뤄지면서 영업이익도 81억 원을 기록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디스민즈워, 미르5 등 다수의 신작을 잇따라 내놓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20일 출시할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한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으로 위메이드가 2018년부터 연구 개발해온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을 혁신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게임 내 최상위 등급 아이템을 NFI로 제작해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역대 소유주의 아이디, 생성 날짜 등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합니다. 위메이드는 기존 MMORPG에서 흔히 발생하는 아이템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화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주화는 최상위 등급 아이템의 제작과 강화에 사용되며 발행량이 제한돼 희소성이 유지됩니다. 또 이용자가 게임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이벤트 내용과 시즌 매칭, 서버 선정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업계는 위메이드가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통해 블록체인 MMORPG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내 출시 예정작인 미르5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메이드의 이번에 제안한 NFI 모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시도를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게임 진출을 희망을 하는 많은 회사들한테는 아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성패를 계속 눈여겨보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메이드가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블록체인 기술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 MMORPG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HLB 제넥스가 올해는 B2C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HLB 제넥스는 국내 최대 산업용 효소 전문 기업입니다. 경쟁사 대비 4배 이상의 고효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너뷰티 소재와 화장품 소재 등 제품 확장도 유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된 자금으로 기업 성장을 이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전략 살펴봤습니다. HLB 제넥스는 단백질, 미생물, 계량 기반 기술을 하는 그 효제 및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핵심 제품으로는 보통 반도체 산업에서 그 많이 쓰이고 있는 그 과산화수소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는 카탈라제, 그리고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하는
올리고당을 만들 수 있는 락타제 등이 있고, 이외에도 우리가 이너뷰티나 건강기능식품에 쓰이는 핵심적인 소재나 효소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효소들은 바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카탈라제는 예를 들면 반도체 완제품의 생산하는 공정에 쓰이는 거거든요. 락타제는 갈락토 올리고당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고, 갈락토 올리고당은 다양한 분유나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제 분유 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완제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공장이 2만 리터짜리 발효조 기존으로 2개가 있고, 또 자회사에는 3만 리터, 5만 리터짜리 발효조가 2개씩 있거든요. 이 정도 되는 캐파의 발효조는 국내에는 전무해요. 장점 중에 하나는 발효란 거는 미생물을 갖고서 생산하거든요. 균주, 미생물을 잘 계량을 하면 똑같은 양에서 나올 수 있는 제품의 양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저희 원료들 중에서 그냥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매출의 외형을 좀 키울 수 있겠다. 저희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효소 기술로 직접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산업으로 더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니즈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HLB 제넥스가 2023년 12월에 그 HLB 그룹에 같이 편입되면서 한 700억 가량의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소재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B2C 사업에 대해서 진출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2라면 최종 제품 시장은 100이니까 그런 레버리지를 통해서 매출 확대가, 이익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로 볼 때는 작년 대비도 올해 굉장히 큰 점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카탈제, 락타제 같은 경우는 고객사들이 이미 주문 양들이 있어요. 그 양이 작년 대비도 크게 성장을 할 거로 지금 이미 예측이 되고 있고 이미 주문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